자, 그런데 뭐 이게 결국은 테슬라 저점의 신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테슬라 주가 이미 반토막 난 상황, 그 다음에 바닥을 지금 몇 번 다졌는데 여기서 매도하는 건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밴들. 자,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참 시간 빠르네요. 이제 내일부터 증시가 열리게 되는데 지금 현재 국제 정세는 어떤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자, 일단 어제 미국 증시 걱정이 조금 나타났었죠. 트럼프가 또 이상한 관세를 들고 와서 걱정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하지만 어제 미국을 보면은 쭉쭉쭉 올라가면서 다우는 양전까지 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물론 마지막에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하지만 큰 폭의 하락이 아니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 기준 아시아장을 보면은 니케이는 휴장이지만 상이랑 항생은 장이 열려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친구 둘 다 플러스를 내고 있기 때문에 내일 우리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다면 어제 미국 증시는 어떤 분위기였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는 동반 약세로 마감. 재무부 장관에 따르면 현재 이제 미중 합의가 거의 근접한 상황이라며 이번 주 초쯤 가능할 것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하니 많이 전화를 했니 많이 이런 얘기가 나타나다 보니까 애초에 또 증시도 바닥에서 좀 올라온 편 아니겠습니까?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한편 개별 종목단에서는 영화 관세 리스크가 등장하며 넷플릭스, 디즈니, 워너브라더스 등이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마지막에는 낙폭을 만회하면서 마이너스 1%로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미국에 있는 영화 관련 기업들이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크셔 해서웨이도 급락했습니다. 워렌 버핏이 은퇴를 한다고 하니까 사실 버크셔 해서웨이는 뭐 워렌 버핏 원툴 회사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망감이 쏟아지면서 5%나 하락했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은 영화 관세 때문에 왜 미국 증시가 빠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미국 내 영화 산업을 살린다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에 있는 영화 산업 기업들이 하락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미국 측 투자자들과 제작자들은 오히려 이게 영화 산업을 멈출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니 길이 외국에서 만드는 영화한테 관세를 때린다는 건데 미국 내 기업들이 왜 싫어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영향이 정말 크다고 합니다. 요즘은 영화를 대부분 해외에서 촬영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이유가 바로 돈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 내에서 촬영하는 것보다 해외에 가서 촬영하는 게 더 싸다라고 하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해외에서 찍으면 관세를 때린다고 하니까 결국 영화 산업은 오히려 돈을 더 못 버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고 해서 결국 미국 영화 산업계는 정책에 대한 비판과 당혹감을 표출했고 주가도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와중에 100억가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아직까지 정해진 것이 없다. 이렇게도 말을 했다고 하네요. 아니 길이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미국은 저렇게 하락했는데 우리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발생하는 영화 매출 자체가 10% 정도로 매우 낮은 편이다 보니까 뭐 산업이 흔들릴 정도 그 정도의 악재는 아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호재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일 우리나라 영화 관련주 그리고 더 나아가 엔터 관련주가 흔들릴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번에는 의약품 관세 갑니다. 야, 트럼프 바쁩니다. 바빠요. 앞서 트럼프가 의약품, 반도체 등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는데 이제 곧 발표를 한다고 하네요. 의약품 관세에 대해 향후 2주 내에 발표할 것이라며 FDA에는 미국 내 제약 공장을 짓는 것에 대한 승인을 빠르게 단축할 수 있도록 지시, 그런 것들도 꺼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하나밖에 없네요. 그냥 미국에서 전부 다 해라. 다음입니다. 환율이 이상해요. 자, 지난주만 하더라도 1,400원대에서 머물었고 막 1,500원 가니마니 뭐 그런 얘기가 등장하기도 했던 게 불과 얼마 전인데요. 그런데 지금 환율 이상합니다. 1,370원을 깨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자, 지금 이제 1,380원 정도인데 한 달 전이랑 비교해서 거의 100원이 떨어졌습니다. 도대체 갑자기 왜 이렇게 바뀌었나 봤더니 대만 달러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어제 달러 지수가 급락한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타이밍이 조금 수상했다고 하는데요. 예로부터 트럼프는 항상 이제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과 대만 간의 무역 협상이 끝난 직후에 갑자기 환율이 이렇게 변동하는 모습이 나타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환율이 막
답변하면 어떤 행동이 나타나죠? 맞습니다. 중앙은행이 나와가지고 뭐 구두적 개입을 하든 실제로 개입을 하든 뭔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만 중앙은행은 급격한 환율 변화가 나타나도 그냥 뭐 딱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원하던 대로 미국과 협상할 때 대만 달러 절상을 요구한 거 아니냐, 이걸로 이제 미국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린 거 아니냐, 이러한 의심까지도 등장했는데요. 물론 대만 측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이 의심은 조금 더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환율이 이제는 1,400원 이상, 그러니까 1,400원 후반대를 보기가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팔란티어 시간의 급락.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팔란티어가 시간 내에서 급락했다고 합니다. 실적이 그렇게 안 좋았던 건 아닌데요. 1분기 매출이 전망치를 웃돌았고 2분기 매출 가이던스도 예상치를 웃돌았는데 그런데 이제 미국 주식도 한국 주식처럼 변하는 걸까요? 팔란티어는 올해 AI 수요 급증으로 올해만 해도 60%가 넘게 상승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던 주식인데 오히려 호실적이 나오니까 차익 실현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우리나라 주식 그 특징 아니겠습니까? 호실적 내고 주가 빠지기. 그게 이제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국내 투자들의 투자금을 보면은 애플보다 팔란티어를 더 많이 들고 있다고 하네요. 미장의 국장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테슬라 이제는 순매도 전환. 작년 말에서 올해 초까지 엄청나게 매수했던 테슬라, 그러나 주가가 반토막이 나고 그 후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모습이 몇 개월, 사실 뭐 2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개월 동안 재미가 없는 모습을 나타내자 결국 투자자가 이제 매수할 때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오히려 매도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과거에는 미국 주식을 한다고 하면 너 장기 투자하는구나, 안정적인 지수 투자하는구나, 배당 투자하는구나, 뭐 이렇게도 표현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사실상 단타장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다들 이제 뭐 주변에 미국 주식 한 사람들 보면은 3배짜리가 없는 사람을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몇 개월 또 버티지 못하고 테슬라 재미가 없다 보니까 매도하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그중 하나가 또 팔란티어였겠죠. 그런데 뭐 이게 결국은 테슬라 저점의 신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테슬라 주가 이미 반토막 난 상황, 그 다음에 바닥을 지금 몇 번 다졌는데 여기서 매도하는 건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율주행 기대감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 베팅한 부분이 아직도 작용하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앞으로 몇 년은 더 해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대를 저는 하고 있어요. 다음입니다. 자율주행 경쟁이 가속화. 자율주행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구글의 웨이모가 로보택시 생산을 2배로 늘린다는 소식을 꺼냈는데요. 지금 웨이모는 1,500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소 2,000대를 추가로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순 로보택시만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웨이모는 개인 소유 모델도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진짜 운전석에 앉지 않아도 움직일 수 있는 차량을 웨이모가 꺼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토요타와 공동개발 예비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1, 2년간 미국 내 로보택시 경쟁에서 이제 웨이모와 테슬라가 엄청나게 싸울 것 같습니다. 과연 여기서 누가 이길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고가 나냐 안 나냐가 진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단순한 접촉사고는 괜찮지만 혹시나 이제 인명사고 그런 것들이 나게 된다면은 자율주행에 대한 그러한 전기차에서 불났을 때 데서트필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보다 한 100배는 더 데서트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둘 다 안전하게 이러한 경쟁을 치러올 수 있을지 보도록 하고, 그리고 또 이 와중에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웅크리고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백종원 씨입니다. 한순간에 사람의 이미지가 180도 바뀔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봤었는데요. 결국은 발송 활동을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지금 촬영 중인 방송은 일단 계속하고 그 다음부터는 중단한다라고 말을 했고요. 더본코리아 가맹점주를 위해서 움직인다고 하네요. 참고로 촬영 중인 콘텐츠는 흑백요리사2가 있습니다. 과연 백종원의 과거의 좋은 이미지를 찾을 수 있을지 현령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입니다. 중동에서는 다시 전쟁의 냄새가 좀 잠잠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또 막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있는 중동.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하마스를 향해 가자
따지고 영토 점령 의사를 공식화했다고 하고요. 게다가 반군 후티를 향해서는 보복 공습까지 이미 단행했다고 합니다. 이거 트럼프가 되면서 마무리가 된 줄 알았는데 다시 시끌시끌해지고 있어요. 계속 하락하는 유가가 올라가는 포인트가 될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넥스트레이드 순항 중. 넥스트레이드가 잘 안착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다, 차트가 깨진다 이러한 불만을 만들어냈지만 하지만 모든 변화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거겠죠. 이제는 다들 넥스트레이드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다고 하며 저는 예전부터 시간의 장난질이 없어져서 오히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래대금도 이미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무려 5조 원에 육박한다고 하며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의 거래대금도 한 달 사이에 3배나 늘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신용카드 연체율이 너무나 높아요. 이런 소식은 도대체 언제 없어지는 걸까요? 항상 우리 경제는 뭔가가 많이 부족한가 봅니다. 국내 은행들의 신용카드 연체율이 2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고 하는데요. 작년에는 3.4%였는데 지금은 3.8%까지 올라왔고 그만큼 취약 계층이 빚을 갚을 수 없을 만큼 힘들다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서울 구평 아파트 사실상 못 산다. 자, 서울 아파트가 얼마일까요? 사실 저는 대구에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대구 내에서 진짜 좋은데 그런데 제외하고 대략적으로 신축 아파트 5억에서 7억 정도면은 괜찮은, 좋은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눈을 낮추면은 3억에서 5억이면은 그래도 괜찮은 아파트 여기서도 거주할 수 있고요. 하지만 서울은 다르다고 합니다. 서울 구평 기준 평균 매매가가 얼마인가 봤더니 무려 15억. 그러니까 평균 매매가는 좋은 아파트라고 보긴 좀 어렵고 괜찮은 아파트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15억이라고 하니까 거의 대구와 5배나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직장인은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없다고 하는데요. 평균 연봉 4,600만 원인데 이를 31년 동안 숨만 쉬고 이렇게 모아야 지금 아파트를 살 수 있다고 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31년 뒤 서울 아파트 50억? 한 100억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서울에 있는 구평 아파트는 사기가 많이 어렵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런 소식을 볼 때마다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